자신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문행주TV 문행주의 톡톡. 오늘 새로운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광주 동구청장이신 임택 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넘어오시는데 복잡하지 않으셨습니까? 퇴근 시간인데도 별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더라고요. 예. 우리 아주 가까운 이웃이라서요. 예.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추억의 충장축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재미있고 또 여러분들이 흥겨워하는 이 쌀쌀한 날씨에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으셨다. 뭐 하순회까지도 소문이 났네요, 충장축제가. 원래는 10월 달에 저희가 충장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연기해서 주제는 힐링 S 추억의 충장축제.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우리 시도민들 또 외지 방문객들을 위로하고 힐링한다는 의미로 했고요. 옛날에 같으면 충장로나 금남로 일대 완전히 그 집중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마을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요.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광주 일대를 여행하면서 찍는, 그리고 또 공모 경연하는 거, 그 다음에 낮되는 사진전, 옛날 추억의 사진들을 이렇게 또 전시도 했고요. 이제 옛날에 퍼레이드는 금남로에 사람들이 행렬로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차량으로 했습니다. 이제 차량으로 했고, 코로나 때문에 먹을 거리를 잃지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진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오랜만에 전국에서 이 500명 이상 축제는 처음입니다. 행안부에서 나와서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론에서 방역도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2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충장로가 그냥 북적북적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과 만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셨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추억의 충장축제 하니까 우리가 80년, 70년, 80년대에 살았던 그런 문화, 가뜩이나 좀 노쇠한 곳처럼 보이는 동구가 왜 추억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했을까? 조금 더 젊은 세대에 부응하는 콘텐츠, 문화적 콘텐츠를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도 해요. 청장님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지적이신데요. 충장축제는 거리축제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7080 추억의 축제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향수를 추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세대들의 이제 우리 선배들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게 장점은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나 선배 세대의 추억을 엿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만화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방이라든지 또 옛날 이발소라든지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그런 점에 관심도 가졌고, 가족 단위로. 이제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조금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MZ 세대도 역시 추억은 있어요. 옛날에는 7080 추억의 축제였지만 지금은 7080 뺐습니다. 그래서 추억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우리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 보완을 해야 되고, 올해가 18회째고 내년부터 19회째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글로벌할 축제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선보일 건데, 하순 사람들 다 오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추억을 회상하면서 또 미래를 그렇죠. 내다보는 그런 축제로 어떤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의 추억을 해야지 뭐 7080, 50대, 60대, 70대의 추억만 가지고는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최근 임택 청장님이 이제 2021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주민의 행복지수 높이는 동구 인문도시 조성 공로로 기초단체장 1급 포상을 받았어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소문이 가까이 났네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주민의 행복지수 높이는 동구 인문도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보여준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우리 동구를 좀 더 풍요롭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굉장히 저는
궁금했고.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인문적 정신,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만족에서 오는 행복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행복감이 커져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과의 관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 많죠. 우리 동구가 1인 가구가 47%예요. 두 집 걸려서 한 집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문화다면 이웃과도 잘 몰라요.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정말 고독해요. 고독사도 많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마을이, 우리 도시가 어떤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도시도 어떻게 바꿔야 되는 행동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인문적인 문화. 또 한 측면은 도시의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걷기 좋은 거리,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큰 방향에서 그러니까 도시 환경과 인문적인 문화. 그래서 인문적인 문화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책 읽는 문화. 우리 책 잘 안 읽잖아요, 그렇지. 솔직히. 그래서 그렇지.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해 보자고 해서 올해만 저희가 예를 들면 4,000권의 책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책 이제 사주는 청장님. 예, 근데 그냥 사주면 선거법 위반되니까요. 읽고 독후감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동구에는 동네 책방이 한 9군데 있어요. 독립 책방. 그래서 이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골고루 이분들이 이제 책을 한 500권씩 각 책방마다 책방에서 제공을 합니다. 책방도 장사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나 역사적 유산 이런 게 도시개발로 다 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동 팔거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동구에 흥학관이라고 옛날에 최명구 씨가 이제 기부했던 공간이라든지 인물, 공간, 역사 이런 걸 기록하고 보존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스토리텔링해서 인문 산책길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광주 정신 원형의 길, 무등 가는 길, 뜻세움 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그걸 우리 주민들 17분이 해설사가 돼서 또 교육받고 그런 측면 하나가 있고요. 다른 측면의 하나는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 무슨 건축 분야든 도로 분야든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선정한 인문도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한테는 불편하지 않는가, 어르신들한테는 불편하지 않는가, 사람이 걷기 좋은 인도인가, 도로의 어떤 폭인가, 이런 점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제 제가 또 서울 갔다 왔는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하고 MBN이 공동으로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경연대회를 했어요. 280개가 제출이 됐는데 그중에 20개를 뽑았는데 저희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어제 제가 가서 PT하고 왔거든요. 좀 국민투표까지 한답니다. 이건 좀 자랑할 만하죠. 우리 너무 자랑해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이고요. 제가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제가 어르신들 평범한 우리 어르신들을 자선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3년간 했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글을 쓸 수 있을까? 내 인생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닌데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나 자서전 쓰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건데 조선대학교 학생들하고 협약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조선대학교 문해창작과 학생들이 도와줘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글 썼어요. 그분들이 자기 삶에 대한 자존감이 그렇죠. 엄청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그다음에 우리 도시에 대한 자부심, 우리 도시에 대한 정체성 이런 걸 느끼면서 이것이 나도 글도 쓸 수 있고 나도 책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가 이런 자랑거리도 있구나. 이게 이제 오는 삶의 만족,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기를 다 학동, 방림동, 그러셨어요? 남광주일 때 제가 어쩐지 남광주 퀴즈입니다. 남광주 퀴즈로 그래서 바르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화순의 몸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너릿재만 넘으면은 거기에 내 동네라는 나도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지금 우리 임 청장님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이게 너무나 동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원형 그리고 그런 원형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주민들에게 가장 맞는 문화적 컨셉으로 이걸 복구하려고 오셨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어떤 화려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의 추억과 과거를 예.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길로 접목시키는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우리 문행주의님이 이해가 빠르시네요. 우리 화순은 말입니다. 예. 예. 동구에 직간접적으로 우리 화순 군민들하고 맞습니다.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주 잘 보여야 돼요. 예. 잘 보여야 그러니까 제가 되고. 부르니까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동구 예. 인문도시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역의 문화 예술 인사들 예. 그 중에 우리 오지호 화백이 맞습니다. 예. 우리 문병란 시인이라든가 아, 문명하신 하순이신가요? 문병란 시인은 저희 집안의 어르신입니다. 아, 제가 예. 문병란 시인이 한때 냈던 수상록이 이 판금돼 가지고 예. 제가 고등학교 때 문병란 시인의 그러셨구나. 수상록을 예. 학교에서 100권을 팔았던 적이 있어요. 아, 예. 고등학교 때. 예. 그러니까 우리 화순과 동구는 사실상 뭐 행정적으로야 광주시 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그러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동네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이 만년산 치유숲입니다. 예. 화순군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용산 지역에서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까지 예. 도시교통망을 예. 잇자. 그래서 예. 대단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교통, 문화, 뭐 이런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을 함께 갈 수 있는 핵심적인 게 이제 교통 문제고 그렇습니다. 화순과 예. 광주 또 동구 예.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조만간 빨리 해결해 나가자 예. 뭐 그런 생각도 있으면 저는 이제 100% 공감하는데요. 우리 동구가 더 이렇게 이제 행정적으로는 나눠져 있지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순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퇴근길에 이렇게 보면 화순에서 동구로 진입하면 굉장히 차량들이 많이 밀리잖아요. 그때마다 저도 생각되는 것이 도로를 저쪽으로 우회를 또 하나 놔야 되냐.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지하철이 어쨌든 지원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광역으로 해서 화순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화순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교류가 사실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할 게 교통망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도 화순과는 굉장히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화적인 관광적인 건 하나만 든다면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 동구를 찾아오는 동구. 그동안에 이제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이나 이런 측면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우리 동구가 아까 말씀하신 광주의 문화적, 역사적 이런 흔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지에서 광주를 찾는 사람들은 동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주가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인데 이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야간 관광의 거점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동구를. 그래서 문화전당, 5.18 광장, 245 빌딩, 동명동, 아까 말한 오지오가 미술관, 박물관 다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낮에 예를 들어서 하순에 관광할 때가 또 있잖아요. 뭐 운주사라든지 또 만년사 일대 무등산이라든지 그래서 예. 이게 잘 보완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낮에 하순을 관광하고 밤에 또 야간 관광 광주에서 하고 또 야간에 먼저 한 사람은 보고 그 다음날 하순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협력 관계를 강화해서 하순도 나아지고 동구도 문화적으로나 관광적으로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동구가 전남대병원이 있고 조선대병원이 있고 인근에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km 반경에 이 종합병원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또 넘어가면 하순 전남대병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순에 또 생물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고 그래서 그 스마트 헬스케어 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는 동구하고 하순이 뭐 경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도 이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관련해서 2년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35억 작년에도 투자하고 그랬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순 군민을 위해서나 우리 동구민을 위해서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주 동구, 화순군, 담양군, 광주 북구 여기가 예를 들면 무등산을 공동으로 고민하고 개발하고 보전하고 하기 위한 무등산 특별자치연합 뭐 이런 것을 함께 만들어서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고 고민하고 또 예를 들면은 앞으로 우리가 수소도시로 간다고 했을 때
무등산을 잘 보존하면서도 무등산이 갖고 있는 관광 개발 요소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하다못해 뭐 수소 트램을 한번 예. 무등산을 예. 쭉 도는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다면은 바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광주의 소위 말하면 아시아 문화센터 예. 하고 적벽 예. 이렇게 해서 1시간 거리에 돌고 또 행사에도 참여하고 예. 그럴 수 있는 하나의 관광 문화 벨트로 이렇게 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아니 근데 저보다 훨씬 연구도 많이 하시고 크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하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등산권 끼고 있는 담양 또 이렇게 북구 뭐 이렇게 오늘 한수 수소 배웁니다. 트램으로 예. 한번 이렇게 저는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 이 정도는 않을까. 생각했어요. 네. 우리 문행주 의원님처럼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했는데 한 수 배우고 저도 연구해 보려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늘 그 만연산 치유예수 보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머리 복잡하고 혼자 오거든요. 근데 우리 너릿제 넘어가면 또 우리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광주시로부터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 일대를 정말 명품 숲길로 만들어가지고 하순하고 연결하면 좋겠다. 만연산 쪽하고 경계에 예를 들어서 그 탄소 중립 에코타운 같은 거. 아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시민과 우리 하순군민들을 위한 치유의 어떤 우리 국가에서 그 치유 숲 센터 그 지원하려고 그런 계획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걸 공동으로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수소 차량을 이용한 그런 벨트를 형성한다든지 노드를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저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뭐 화순은 잘 알다시피 기존에 농업을 주로 하는 1차 산업 또 남도 유일의 탄광 이 탄광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폐광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초재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산업의 리모델링, 산업의 리모델링 없이 도시 재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으로 착근시키고 있는 소위 말하는 생물의학 산업단지 내에 뭐 지금 녹십자도 들어와 있고 각 그 의료 센터들도 들어와 있고 국가가 이제 1조 5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첨단 의료복지 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전남대학교 본병원 그리고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선대학교 병원 기독병원 또 우리 생물의학 산업단지 동구와 화순이 공동으로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개발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잖아요. 우리가 국가균형 발전 이야기 하는데 서울에 있는 기관을 이전하는 방식의 지방 어떤 균형 발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방금 문행주 의원님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든지 첨단 의료 산업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하고 화순이 협력해서 그런 분야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지고 지방 어떤 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해낼 수 있고 저는 또 굉장히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앞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첫 초대 손님으로 모셨던 강기정 정무수석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수도권에 뭐 2,500만 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어떤 경제 벨트 이런 것에 대응해서 우리 광주 전남북 500만 광역권 메가시티를 그렇죠. 우리도 가야 된다. 이것은 누가 주창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시대적 방향이라고 수 없는 그렇습니다.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이 협력 관계를 부지런히 찾고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해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임택 청장님과 우리 앞으로 화순군이 공동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찾고 더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특별자치도인가요? 뭐 그런 개념을 예, 예. 도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걸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등산 권역의 자치단체들이 일종의 이제 하나의 새로운 이제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새로운 특별 지방자치단체도 구성해 볼 수도 있다. 그래야만이 경쟁력이 생기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구는 아시아 문화전당이 예.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아까 우리 임 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인문도시,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그런 도시로 가려면은 아시아 문화전당이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체계 정비도 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문화전당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화적 콘텐츠가 잘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시아권에 있는 각종 어떤 관광객들, 문화적 수요 이런 것들을 주변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구, 광주, 뭐 우리 정율성 음악가께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추억과 그분의 어찌 보면 행적이 우리 동구에도 살았던 데가 있어요. 공유되어 있고 또 가까운 데 이제 주자묘 같은 경우도 중국에 사실은 뭐 성인으로서 추앙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도 그렇죠. 아시아 문화적 그런 요소들이 문화 요소로서는 굉장히 큰 문화적 콘텐츠다.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구 입장에서도 어떤 문화나 예술적인 측면에 이걸 이제 이런 것이 어우러지는 이제 관광도시 동구를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핵심 거점이 이제 동구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아 문화 중심 그 전당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렇게 폭을 좀 넓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이 많은 기대도 했지만 또 그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일반 국민들이 대중들이 찾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그걸 연결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에서도 굉장히 그런 점에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시아 문화전당이 그동안에 이제 창작 연구센터로의 기능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엮어내서 그것을 아시아적 가치로서 또 우리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중한 그 가치가 아시아적 세계적 가치로서 충분히 그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 하순군, 동구 다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택 청장님이 이제 초동부터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엄청난 건축을 통해서 랜드마크를 뭐 만든다든가 이런 데 매몰되지 않고 인문도시라는 하나의 지향을 분명히 갖고 이렇게 하게 된 어떤 배경 왜 이걸 구상하고 우리 지역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의 힘이라고 하는 게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물론 이제 뭐 큰 어떤 상징적인 랜드마크나 이런 것도 힘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자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큰 것은 이 도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연대하고 나누는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이 됐을 때 이게 진정한 의미의 도시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시의 품격이 만들어졌을 때 그 도시의 생명력이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기 4년에 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어떤 공동체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고 우리 공동체의 문화, 우리 공동체의 역사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저에게는 중요한 단체장으로서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문도시라고 하는 당장 인기를 끌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멀리 봤을 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인문적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책 읽는 사업, 글 쓰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니까요, 주민들이 아 동구에서 살 맛이 나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그런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인문적 소양,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삶의 질에 있어서 만족감을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뭐 GDP 3만 3천 불에 육박하는 나라가 되었고 G8에 이제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뭐 웅크타드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그렇죠. 들었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GDP가 근데 3만 불이 넘고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GDP라는 개념이 아니라 GHP. 그렇죠. 이제 국민 총 행복 지수가 중요하다. 살고 있는 삶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 만족 이런 것들을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G8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매년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앞서 있으면 한 50위권 아니면 70위권, 90위권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선진국이지만 과연 그것 때문에 행복한가? 그런 건 한번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을 오히려 더 느끼지 못하는 그렇죠. 이 아이러니를 우리들이 어떻든 간에 극복하려면은 정말로 우리 삶이 풍요롭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신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문 의원님이나 저나 이제 한 70대, 80대 돼서 이렇게 그래도 같이 만나서 막걸리도 한잔 하면서 산에도 좀 같이 가고 이렇게 조금 정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많은 마을이 되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혼자 어디 갈 데도 없고 만날 친구도 없고 이웃하고는 대면대면하고 이런 공동체보다는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뭐 이런 공동체가 나중에 우리가 정말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임택 청장님께서 동구에서 지금까지 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인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마음 맞춰서 이렇게 해왔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 화순에도 스며들어서 우리 화순의 변화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새로운 따뜻한 삶 이런 걸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한마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임택 청장님께서 우리 화순 군민들에게 화순 군민이 임택 청장님의 앞으로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군민들에게 따뜻한 어떤 말씀 한마디 전해주세요. 우선 저는 이제 사실은 문행주 의원님하고 오늘 방송을 하면서 참 생각이 많이 비슷하구나.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문행주 의원님처럼 기초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행주 의원님이나 저나 마을에서 우리 군민이나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누구보다도 마을에 대한 이해나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많이 했고, 저도 광주시의원, 지금 우리 문행주 의원님이 하고 있는 광역원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지방의 문제라든지 우리 마을의 문제라든지 주민의 문제 이런 것들의 생각이 많이 좀 비슷하구나.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우리 문행주 의원님이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다. 이 광역 경제권의 문제라든지 감사합니다. 문화권 이런 점에서 제가 좀 배울 것이 많다는 오늘 느꼈고요. 앞으로 하순 군민이나 우리 광주 동구민이 함께 좀 더 어떤 삶의 만족이라든지 행복도라든지 또 경제적으로도 좀 더 풍부한 도시, 풍부한 하순을 만드는데 협력한다면 훨씬 더 큰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을 오늘 대화 속에서 많이 느꼈고, 그걸 양 지역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한다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임택 청장님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릿죄를 넘어서 우리 화순에서 우리 화순 군민들에게 지난 4년간의 구정 경험 그리고 지향해야 할 가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동구에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 화순군에 잘 전달되어서 화순군도 따뜻한 인문적이고 향기 나는 그런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것은 우리 네. 화순군에서 아. 만든 화순군의 토마토를 갈아서 아. 만든 토마토. 제가 아침마다 토마토로 식사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까부터 제가 보이길래 좀 뭘까? 일단 홍보하려고 그러는데 놔주려고. 예, 우리 청장님 출연료 대신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